도심 RPG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 콘텐츠입니다. 연극의 사무소중이고 관객하고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 게임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온라인 게임도 유저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참여자 중심의 100% 참여자 중심 콘텐츠입니다.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도심 RPG라고 초창기에 지으니까 요즘은 이제 나름 섹시하다는 이런 평을 많이 듣는데 초창기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한 게 오프라인 RPG고 RPG 자체가 온라인 기반이거든요. 오프라인 RPG at the real world인데 실제 세상에서 구현되는 RPG라는 의미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이제 말 그대로 쥐어 짠다. 우리 집단 이름입니다. 스키즈라고. 쥐어 짜면 이제 콘텐츠를 튀어 목을 졸라고 나오고 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은 이제 조금은 기술적인 이야기인데 별로 들으실 이야기는 없을 것 같고 이미지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RPG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시죠. RPG 아시겠지만 RPG는 그 유저들, 플레이어들이 가상의 인물의 역할을 맡는다는 거죠. RPG가 롤플레잉이지 않습니까? 역할 수행. 그리고 보통 요소가 규칙서가 있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RPG가 원래 온라인이 아니었습니다. 보드게임에서 시작합니다. 보드게임에서 시작해가지고 규칙서가 있고 캐릭터 시트가 있고 그리고 우리 저기 뭡니까? 불마블 같은 거 많이 짰습니다. 그리고 지도 처음에 성격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RPG가. 그러니까 역할 수행이니까 당연히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생각하시면 그것도 협력하고 보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지 않습니다. 전제를 하기까지. 최초 모든 게임으로 시작했고 기존의 롤플레잉 게임이 이제 컴퓨터로 옮겨가면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컴퓨터 롤플레잉 게임을 주로 RPG라고 공시하고요. 인터넷 발달하면서 MMORPG가 많이 씁니다. 매시브 멀티플레이어.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그린지나 와우나 더파 그리고 마그 이런 것들을 주로 MMORPG라는데 나중 접속이죠. 엄청난 유저들이 동시에 들어오나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RPG에 대한 개념은 여기까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도심 RPG는 뭐가 뜻이야? 도심 RPG. RPG는 이제 지금 통칭인데 온라인에서 역할 수행이나 게임을 하는 걸 RPG라고 한다는 거죠. 도심 RPG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실제 세상에서 구현됩니다. 실제 세상에서. RPG의 본질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레이어들, 유저들이 가상의 인물의 역할을 맡아가지고 정해진 규칙을 따라 즐기는 놀이가 RPG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마법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전사가 돼가지고 그런 규칙을 따라 즐기는데 그걸 실제 세상에서 직접 이제 모니터 안에 있던 캐릭터가 모니터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그게 본인이 되는 거예요. 참여자의 직접 참여의 이벤트. 그리고 컴퓨터나 게임 속에서 즐기는 걸 현실에서 참여자가 직접 참여. 이제 도심 RPG의 핵심이 그겁니다. 도시 일상적인 우리가 게임의 배경이 되고 사람이 캐릭터가 되고 미션을 수행합니다. 도시의 주요 명소들을 이제 캐스트로 설정해서 미션 포스트로 설정해서 미션을 수행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접수해가지고 참여를 상금하고 상품 수여하는 그 개념으로 캡스톤에 보시면 이게 대구에서 했던
그다음에 이거는 포스터예요. 이거는 맵 수행하고 2005년 대구 e스포츠 페스티벌에서 최초로 공연했습니다. 뭐 세계 최초라고 거창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알아보니까 세계 최초 맞더라고요. 리얼 월드에서 구현된 세계 최초의 콘텐츠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십시오. 첫 출발이 어떻게 출발했냐면 제가 이제 대구 e스포츠 페스티벌의 그 행사 디렉터를 맡았습니다. 디렉터를 맡아가지고 그 게이머를 시킬 수 있는 게임의 콘텐츠들을 가지고 어떻게 숙제를 만들 것인가 고민하다가 도시에는 정말 많은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들, 그리고 인프라, 역사, 그런 도시에 자원이 많은데 그 자원들은 일단 풍부한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자원들과 풍부한 이야기들이 적으로 흩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적으로 흩어져 있는 스토리를 선으로 연결해가지고 도시를 배경으로 일상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는 것이 컨셉이었습니다.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모습은 정말 단순했어요. 예를 들면 그 지금 명동 그 거리 있지 않습니까? 명동 거리처럼 일직선으로 쭉 했거든요. 그래서 뭐 명동 식당에 예를 들면 감옥 저 밀려오래 쪽에 뭐 미션 수행됐고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일단은 그 일상적인 공간에서 뭔가 미션을 수행한다는 그 자체가 비일상성을 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큰 즐거움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그 2006년도부터는 1000명이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 안 보는 거죠.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콘서트나 행사할 때 서울, 포항, 부산 이렇게 가요. 대구는 잘 안 돼요. 대구 사람들 특징이 공연하고 있으면 뛰어요. 아, 배워라. 참 안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1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거의 쇼킹했습니다. 이게 뭐 제가 만든 콘텐츠를 자랑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두 번째 지스타와 쌍벽을 이루는 행사였습니다. 이펀이라고. 이펀을 제가 이름을 만들어서 런칭을 시켰습니다. 이때 이제 보여드렸던 콘텐츠가 게이미피케이션 콘텐츠들이 게임 캐릭터 패션쇼, 그리고 도심 RPG, 게임 뮤지컬, 그리고 게임 설치 미술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었는데 게임 캐릭터 패션쇼 같은 경우에는 전문 패션 모델들을 활용해가지고 전문 그 의료학 학생들이 실제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만들어서 패션쇼를 하니까 꼬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에 2년마다 한 번씩 중국 가서 지금 패션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뮤지컬은 그 CJ하고 같이 만들어서 이게 모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지금 도심 RPG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버전업을 했고 2008년도에 문화관광부 주최의 대한민국 게임문화 페스티벌에 갔습니다. 거기에 메인 콘텐츠로 발표가 시행이 됐습니다. 2010년까지 원산지 대구에서 플레이되다가 작년 올해 소화가 있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RPG는 온라인, 모니터 안에서 그리고 가상세계, 그리고 캐릭터를 움직이고 그리고 사람의 캐릭터 컨트롤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프로그램 규칙에 따라서 되고 체력적인 요소는 없죠.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상당히 개인적이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정교한 배경이고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극대화하는데 도심 RPG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입니다. 모니터 밖에서 실제 세계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뛰어다니고 참여자의 의지에 의해서 됐고 그다음에 시나리오 매뉴얼에 따라 수행됩니다. 당연히 이제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피지컬에서. 그 다음에 이게 개인적이라면 상당히 공동체적입니다. 팀을 짜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공동체적인 모습.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스토리가 있는 실제 세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석되지 않았던 공간들이 재해석되고 재구성이 되면서 정말 그 내가 살고 있는 일상의 공간에서 재미를 뽑아낼 수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극대화했다면 체험과 학습과 놀이가 보는데
거의 없습니다. 보통 참여자 중심의 행사를 많고, 근데 그 길에 나이키 달리기도 재밌어요. 그런 것들을 위주인데, 그러니까 없다 보니까 행사 주체, 사실 참여자가 주체가 돼야 돼. 소액을 내라고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막말로 우리가 세금 내는데 돈 벌어가고 참여하는 연예인이 참여하고 우리는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런 행사들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화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세리에서 다양한 현실 문제에 게임화 쪽에가 재밌게 살자. 그냥 팍팍한데 재밌게 한번 해보자. 이것들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몰입이 됩니다. 또 중요한 게 여러 가지들 보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같이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요즘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휴식이 일이 되어버리죠. 제대로 안 놀아야 되는데 어디 놀이공원을 가도 치라고 있어요. 전시회를 가도 치라고 뭐 공연장도 합치고 일이 돼요. 가족끼리 같이 즐길 수 있는 게 없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참여자 중심의 좀 행사를 실행해보자. 그리고 전 세대가 즐기는 콘텐츠. 그리고 혁신적 콘텐츠로 삶의 질 성장에 기여를 하죠. 그렇게 해서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기대 효과는 이제 교육적 효과 당연히 있죠.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스토리를 설계합니다. 체험형 에듀케이션 콘텐츠로 그 여러 가지 일반 교육에서 자녀들이 교육에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재밌는 게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멀리 간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상 속 가까운 공간이 놀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 속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이미지가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가족 단위의 신속 레저 걷고 달리 보고 느끼는 새로운 해당 주체별 편익을 보면 참가자들은 행사의 진정한 주체가 되고 그 다음 주체자는 기구축된 물도를 활용하니까 도로들을 활용하니까 당연히 적용 고율 이거 이제 공사나 기업들이 되겠죠. 후원기관은 저희가 대구에서 도시말 비즈를 할 때 퀘스트를 기업한테 조건을 했습니다. 몇 군데. 그러니까 막말로 기업들이 길에서 공부를 하기 힘듭니다. 관에 후원을 받지 않으면. 그런데 정정당당하고 공식적으로 길에다가 홍보부스를 차려서 그러면 홍보부스가 차리면 사람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참가자들이 당연히 미션을 수행하러 가기 때문에 최소 1000명 이상의 다이렉트 마케팅을 하고 그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도 받아주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나치게 않아주는 게 아닙니다. 게임을 즐기게 하는 겁니다. 그 기간에 효과적인 툴이 됩니다. 활용을 보시면 게임의 순위는 프로모션 툴로 되고 그다음에 뭐 이미지 변화 되고 다중 집합 장소에서 일반 대중들의 마케팅 툴이 우선 활용 예시를 보시면 축제, 행사 등의 체험형 강의 콘텐츠로 되고 컨벤션 전시회수로 관광 상품으로서 지금 한국관광공사와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제작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계를 이거 이수보다 부담인데 재밌게 놀았어요. 스토리 짠. 이 지도 온라인이죠. 이게 이제 XP 카드입니다. 힐링 카드. XP 카드를 미션을 수행할 때 똑같습니다. 그렇죠? XP 카드를 내놓고 미션을 수행하면 그 획득하고 다이렉트 힐링 카드 내주면 유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상으로 도시말투지 소리